100% 한우 양과 남원 우거지로 완성한 깊은 한 그릇 삼구갈비에서 한우 양 해장국을 가성비 넘치는 가격 한 팩 4,9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. 재료에 대한 고집, 조리에 대한 정성, 그 한 차이가 한 그릇의 깊이로 느껴집니다. 혼술 안주, 가족 식사로 모임 메뉴로 가성비 넘치고 맛 좋은 삼구갈비 한우 양 해장국 만나보세요. 민주당 하남갑의 이광재, 평택을의 김용남, 안산갑의 김남국 공천을 했습니다. 공천을 했는데 뭔가 예상했던 건가요? 뭐 저는 제 예상대로는 거의 됐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김용 부원장 이야기가 빠져 있잖아요. 저도 그래요. 근데 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뭐 공천하게 되면은 뭐 중도에서 어쩌다 저쩌다 뭐 말이 많던데 저는 그래요. 제가 그때 우리 시방쇼에서도 늘 얘기했던 게 조이대 얘기할 때 정의와 정무를 교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렇잖아요.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은 표 떨어진다. 그럼 영원히 정의 구현을 못 하죠. 네. 안 그렇습니까? 그 조이대 때도 그냥 넘어갔거든요. 근데 네. 이번에도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물론 저도 이걸 제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. 왜냐면 아직 뭐 재심한 것도 아니고 뭐 국정조사만 된 거기 때문에 뭐 특검을 통해서 조작 기소한 검사들 아직 처벌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조작 수사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. 그건 열어놓고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고 네. 김용 부원장이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최소한의 그분이 피선거권이라고 하는 본인의 참정권 이것까지 제약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라는 관점에서 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. 이분이 뭐 무죄다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네. 그건 이제 우리가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거고. 근데 그거를 조작 수사의 혐의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검찰이 장난 안 쳤겠냐고요. 그것도 이재명 대표 측근들인데 그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작 수사에 대한 저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김용 사건에 한해서는. 근데 이걸 가지고서 당에서 공천하면은 표 떨어지니까 공천 못 한다? 그러면 조작 기소 뭐더러 밝힙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순점이 생기는 거지. 아니 모순도 생길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구제도 못하는 정당에서 무슨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를 해요. 자기들 식구도 못 챙기는데. 그 저는 뭐 김용 부원장 저는 일면식은 있지 방송국에서 한두 번 뵌 거밖에 없고 저는 그분을 진짜 몰라요. 전 잘 모르는 분이야 그분을 뭐 인연이 없으니까. 근데 쭉 이재명 정부 제가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 당해온 거를 본 입장에서 그리고 김건희 사건을 가지고 장난친 걸 제가 봤잖아요. 네. 그 상황에서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저는 돈 전달한 부분도 엉망이고 남욱과 정영학의 진술이 다 바뀐 것도 맞고 그렇죠. 그리고 그 녹취록 같은 거 조작된 것들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. 근데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표 떨어진다고 출마를 못 시킨다? 전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아니 그런 논리로 치면 안산갑에 김남국 그 전 비서관을 줬는데 김남국 전 비서관 공천하면은 표 안 떨어집니까 중도에서? 표 어차피 떨어져요 지금. 아니 김남국 비서관에 대해서도 그때 우리가 사표 쓴 거는 잘했다고 했지만 그분이 사표 쓴 걸 잘한 거하고 다시 또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건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. 잘한 건 잘한 거지만 아니 그거 사표 잘 썼다고 해가지고 다시 국회의원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분이 국회의원 하면서 했던 의정활동이라든지 뭐 국회 내에서 뭐 여러 가지 했던 행동들이나 김남국이라는 정치인이 예. 벌여왔던 일들에 대한 평가는 또 별개잖아요. 네네. 근데 김남국 전 비서관은 공천은 그냥 잘해. 그 표 안 떨어지냐고 중도에서. 표 떨어져요 그것도. 근데 그거는 표 떨어지는 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공천을 막 하면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공천하면 표 떨어진다는 거야. 전 그 논리가 앞뒤가 안 맞아요. 그리고 정의와 정무를 어떻게 바꿔먹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 김남국 비서관도 그럼 같이 공천을 하지 말든가 표 떨어지는 게 두려우면은 저는 예. 좀 예상했던 건 오늘 발표가 안 날 줄 알았어요. 아 오늘? 왜냐하면 근데 오늘 난다는 게 밭글이 막 돌더라고 아까. 그러니까 이제 낮에. 안산은 발표가 예. 안 날 줄 알았어요.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 굉장히 뜨거웠던 거는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을 요구하는 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숫자가 63명까지 불어났고 많이 늘어났죠. 네,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지도부가 더 고심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오늘 바로 발표 나는 거 보고 나서 역시 뭐 그 어떤 아까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했던 일종의 현실론 같은 거, 김용 부원장을 공천했을 시에는 뭐 영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후보자들이 결국에는 이 김용 부원장 공천과 관련돼서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당의 뭐랄까 우려
이게 뭐 현실적인 거라고 친다면 저는 뭐 그거 존중해 줄 수는 있는데 네. 저도 뭐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 배제에 대해서 매우 아쉬워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하는 한 사람으로서 근데 다만 보석 이후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와 같이 묶어서 보자면 당 지도부와 민주당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공천 외면 네. 그리고 소통 부족 뭐 전혀 없었던 걸로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들 송영길 전 대표는 공천이 돼서 다행이지만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지도부에서 이분에 대해서 좀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. 그렇죠. 이분이 현실 정치에 도전하기 위해서 외부에 강연도 다니고 하면서 어쨌든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히기 위한 어떤 로드맵을 계속 이제 밟아왔는데 뭔가 당에서는 게 그렇다 할 설득 작업이라든지 공감 피해자 사법 피해자로서에 대한 김용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해 주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면 많이 아쉬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당에서 그동안 좀 뭔가 찬밥 대접을 했으면서 했죠? 예. 이제 요런 결론이 나니까 그간 김용 쪽과는 얼마나 많은 소통과 스킨십이 있었느냐 없었을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엄청난 또 배신감이 남게 되는 거죠. 그리고 현직 의원들의 다수가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칼에 네. 안산갑을 딱 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글쎄요 이거에 대한 좀 약간 뭐 반박 그리고 이 아쉬움이 아마 내일 오후쯤에 김용 전 부원장이 기자회견이 있을 거예요. 아, 내일요? 예, 그거 보고 그래요? 나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 저는 지금도 댓글 보면은 재판을 받고 해야지 재판 진행 중인데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아니, 분들이 계세요. 저는 그 뜻도 존중은 하고 아니 저는 그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. 존중은 하는데 네,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나도 그렇게 한 달 전에 주장했던 사람이에요. 아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판받고 있으니까 그럼 나오지 마라. 그걸 절대 원칙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. 왜?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왜 예외라는 걸 만들어야 되느냐. 윤석열이라고 하는 조작검사들, 검찰권을 사유한 검사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게 절대 원칙이 맞죠. 근데 윤석열 시대를 우리가 겪었잖아요. 네.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럼 검찰이 한 행위가 다 절대 선이냐.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.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면은 예외를 인정하는 거는 제한적으로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. 네. 그럼 제한적으로 열어놓을 때 재판 말씀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작 기소 내지는 탄압 기소, 표적 기소를 받아가지고 재판을 5개를 받고 있었어요. 그럼 이것도 원칙대로 하면은 아니 재판 받고 있는데 대선 어떻게 나가요? 그 흔히 얘기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돌림 노래지. 그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했잖아요. 그거를 6년 7년 했지 뭐. 근데 그 얘기를 가져와서 지금 김용 부원장한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지금의 이 특수한 시대에 좀 안 맞는 면이 있는 거고. 맞아요. 또 하나는 조이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물론 공선법 사건이기는 한데 633 원칙 얘기하면서 이틀 만에 끌어와가지고 그냥 한 달 만에 파기환송 시켜버렸거든요. 신속 재판해야 된다면서. 이제 아마 김용도 그런 운명이 될 수 있어요. 근데 김용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지금 똑같은 대법원 조이대 체제인데 1년 2개월째 아무 결정도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. 네, 근데 이제 요 시점부터 당이 김용을 버렸다라고 이제 사법부가 판단이 네. 들면 지금 이제 바로 판결 때릴 수도 있지.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법부가 또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조이대 코트 똑같은 조이대인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는 신속하게 해가지고 무리수를 두고 김용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안 해버려 재판을. 이걸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냐고요. 그 김용 재판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지 안 내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정당의 사무라는 게 사법부 쳐다보고 할 수 없다. 사법부한테 끌려다닐 필요도 없겠지만 이거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특수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. 기존의 통상적인 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저도 사실은 한 달 전까지는 김용 전 부원장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봤다니까요. 그러니까 원칙론이 있는 거죠. 근데 원칙론이. 다만 국정조사 특위에서 명분이 생겼잖아요. 네. 국정조사 특위라는 걸 출발시키면서 사법 피해자 김용에 대한 억울함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실제 그렇죠.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. 언론을 통해 나왔고 네.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민주당이 어느 길로 갈 것이냐라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네. 그래서 뭐랄까 저는 이게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일종의 뭐 관행을 빌미로 해서 이제
김용 부원장을 잘라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. 네. 그래서 아무튼 뭐 요 사안은 상당히 좀 오래 좀 논란이 지속되어 온 건 사실인데 저는 그냥 빠르게 이거는 공천을 하고 저는 국민적 선택을 받는 게 맞다.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전후 사정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.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만약에 모르면은 또 우리가 선거 기간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 거고. 그래서 저는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무슨 뭐 중도표 날라가니까 공천 안 한다라는 이 논리는 저는 김남국 전 비서관을 공천함으로써 전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. 그냥 김용 전 부원장 공천 주기 싫은 거예요. 저 그렇게 봅니다. 뭐 단순히 그냥 재판이 걸려 있다 아니다에 대한 그 유무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. 예. 그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재판이라는 것은 일단은 기소 자체가 성립이 어려운 네. 조작 기소였다라는 거를 다들 인정은 하실 거 아니에요. 의혹이 거의 심증이 굳어지는 상황이죠 지금. 그러니까 의혹 이제 그런 자체가. 상황이다 보니까 예. 뭐 물론 아니 깔끔하게 재판 받고 나서 선거 치러라라고 하는 거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? 그거는 그렇죠. 아까 우리가 쌀로 밥 짓는다는 얘기랑 동일한 거예요. 맞아요. 예. 저도 할 수 있어요. 저도 그렇게 이 사안을 처음에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봤지만 국조특위가 열리고 나서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. 그리고 김용 부원장의 주장이라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대목이고 그건 민주당이 스스로 이제 차라리 좀 더 빨리 판단했다면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하든지 그러면. 예, 근데 이거는 예. 시간 길게 들였다가 이제 이런 결론이 내려지니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수밖에 없다. 시간에 비례해서. 그쵸? 네, 네.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당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네. 예, 사법 피해자이고 조작 기소의 피해자인 거를 밝혀내고 있는 국정조사 특위가 열리고 있는 마당에 이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식의 네. 이 사람은 아직 그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연인이 아니다. 이 사람은 완전 무결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오히려 사법부의 어떤 판결을 빨리 내려서 유죄 확정을 해주는 동력만 그렇죠. 갖게 해주는 그런 결론 아닐까 싶고요.